자, 이어서 중국 얘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우 차이나는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백관열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투자증권 백관열입니다. 네. 자, 미국에서는 뭐 금리 인하한다면서 굉장히 뭔가 좋은 분위기들이 이어진다면은 중국에서는 반대로 그닥 좋은 움직임들은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한 줄평 자체도 단기 모멘텀이 부재하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좀 더 세부적인 내용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좀 도비시했던 미국의 FOMC 결과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는 이번 주에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 나갔습니다. 아무래도 11월 주요 이제 실물 경제 지표들이 엇갈리게 집계된 점과 경기 회복에 대한 의구심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된 점이 중국 증시에 대한 비관 심리가 좀 확대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외국인 자금도 이탈을 가속화시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베이징과 상하이 같은 이러한 초대형 도시에서 선수금 비율 인하라든지 주담대 금리 하한선을 하향 조정한다는 등 이러한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역시 좀 투자 심리를 회복시키기엔 좀 역부족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제재도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고 최근 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이제 잠정적 수출 통제 블랙리스트에 중국 기업 13개를 추가했다는 소식이 확산되면서 이 부분도 좀 증시의 악재로 반영되었습니다. 연말까지 특별한 증시 상승 재료가 없다는 점과 또 이제 중국의 31의 지방 정부들이 내년 1월 중순부터 각자만의 양해를 개최하는데 그 전까지도 단기 모멘텀이 좀 부재한 점 역시도 아무래도 불확실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중국은 뭔가 돌파해내는 그런 과정 중이지 뭔가 해법이 딱 나온 것 같다는 느낌을 못 받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한국 투자자분들이 봐야 될 중국 이슈들 체크해 볼 텐데요. 오늘은 이제 경제 지표랑 그리고 유동성과 관련된 부분을 포인트로 잡아 주셨습니다. 하나씩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네, 우선 11월 주요 실물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11월에도 엇갈리게 좀 집계가 되었는데요. 우선 산업 생산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상승세는 이어나간 점은 좀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팬데믹 이전 평균인 10%대 진입에는 성공을 했지만 사실상 지난해 낮은 기저와 11월 광군절 소비 기대감을 감안했을 때 좀 다소 아쉬운 수준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전월비와 2년 평균 성장률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산업 생산과 손해 판매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고정자산 투자, 특히 부동산 개발 투자 개선 여부가 좀 중요했는데 이번에도 부동산 개발 투자는 낙폭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이외에도 주택 가격이라든지 주택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이러한 주요 부동산 지표들 역시도 좀 저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소매 판매가 부진했던 이유도 이제는 리오프닝에 따른 보복 소비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소비를 리딩하는 주택 경기가 이제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택 경기 활성화하기를 위해서 최근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하이와 베이징에서 추가적인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했지만 이러한 부분들의 이제 정책 효과가 반영되기까지의 시차 그리고 여전히 높은 실질 금리를 감안했을 때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다소 불균형한 경기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이슈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불확실성이 확대될수록 중국 정부의 대응은 좀 강해질 수 있다는 점이겠습니다. 우선 인민은행은 정책금리인 MLF 금리에 대해서 동결을 결정했지만 만기 도래하는 6,500억 위안 규모의 유동성에 대해서 1조 4,500억 위안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8,000억 위안 규모의 이제 유동성을 순 공급하게 된 셈인데요. 해당 규모는 이례적으로 좀 높은 수준이고 지급 준비율을 25bp 인하하게 되면 보통 5,000억 위안 정도 유동성 공급 효과로 평가받는데 이를 능가하는 수준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이제 지급 준비 인하를 계속해서 기대하고 있었지만 이번 12월에는 MLF 유동성 정책을 통해서 이번 지급주율 인하를 좀 대체한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추후에 지급준비율 인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발표된 중앙경제공작회의 내용들을 보면은 중국 정부의 통화정책 스탠스는 더욱더 완화적인 기조로 변경되었고요. 지금 현재 또 중국은 디플레이션 우려가 나올 정도로 물가가 낮고 정책 금리는 역사적으로 낮지만 물가가 낮기 때문에 실질금리가 높아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기가 정상 궤도로 회복되기 전까지는 이처럼 경기 부양책은 계속해서 강화될 것이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관련해서 궁금한 게 중국 당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관련된 정책들을 이렇게 뭔가 하나씩 순차적으로 펼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원님이 보시기에 뭐 내년쯤 됐었을 때 뭔가 시장 분위기가 해소가 안 된다면 뭐 지급 준비율 인하라든지 뭐 금리 동결, 뭐 규제 완화 이게 동시에 좀 풀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통화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물가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력이 일단 충분하고요. 부동산 경기도 자생적인 회복을 하면 좋겠지만 지금 사실상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미분양 문제도 있고 뭐 부동산 디벨로퍼들의 유동성 경색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상존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려면 어쩔 수 없이 규제를 완화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부동산 부양 불가피하고 또 중국 경제에 있어서 부동산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은 이러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결국에는 이러한 위기를 탈피하려면은 결국에 선택지는 부동산으로밖에 좁혀지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이러한 부양책은 계속해서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부동산만 좀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제 지표 어떤 것들을 좀 보면 될까요? 네,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조업 경기를 점검할 수 있는 산업재해 기업 이익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하락폭을 축소해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좀 연장이 될 수 있는지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자, 이베스트 투자증권 백건열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나우 차이나였습니다.